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5일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3시간 뒤에 북한은 우리 국민을 드디어 쏘고 불에 태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조치를 했다면 북한에다가 이거 이렇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말이 생각이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수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갖다 잔혹하게 총으로 쏘아 죽이고 그 다음에 기름불에 태워 2번 죽인 이 잔인무도한 이 북한의 이 공격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을 적절하게 잘 했느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기사에 의하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공무원 총살이 청와대에 보고된 지난 20일 밤 이후 이틀 동안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첩보 수준의 보고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은 뭐라고 그러냐?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은폐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국방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왜 국방장관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장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고 엄청난 사태 일어났을 땐 책임지고 진퇴가 분명해야만 그 다음에 장관이 더 긴장하고 그 다음에 군이 더 긴장하고 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이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문 대통령이 공무원이 실종된 지 며칠 지난 그러니까 22일 오후 6시 3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22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 6시 30분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총격이나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초기부터 군의 적극적 대북 대응을 만약에 했다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언론은 얘기합니다. 군은 4시간 뒤인 22일 밤 10시 30분에 총격 및 시신 훼손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22일 밤. 청와대는 20일 밤 문 대통령의 추가 보고 됐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상당히 잔인무도한 사건은 이거는 국제적인 어떤 사건도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보고를 받고도 군이나 국정원에게 대북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소국 대응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첩보 수준의 정보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어려웠다면서 대통령이 22일 밤 어떤 형태로든 총격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애써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30분에야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3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야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2일 밤부터 첫 대면 보고 사이인 23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같은 시각인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했던 UN 온라인 연설이 또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군이 청와대 총격 보고를 한 것과 UN 연설 사이에는 3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UN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돼서 18일 UN에 발송됐다면서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UN 연설을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유사 시점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이지 연계를 시키려서 연계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첫 대면 조사 받고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 파악해라. 북한에도 확인해라.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니 국민에게 알려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즉각적인 발표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과 유족이 하루를 깜깜이로 보낸 것을 두고 늑장 대응 또는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남북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다 보니 소국 대응 논란을 자초했다는 그런 지적, 또 군의 부실 보고 등등이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은폐하겠느냐?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왜 은폐를 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진급 신고식에서 공교롭게도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니다 라면서 군의 안전판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주문까지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북한 도발과 군의 단호한 대응을 지시하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같으면 군의 안보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날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군 장성들도 삼점검은 칼집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의미를 새기겠다. 참 재밌는 말을 하네요. 무슨 의미를 새기겠다는 겁니까? 문 대통령은 24일 군의 최종 보고를 받고도 첩보가 신빙성이 있느냐 또 다시 확인했고 군은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 대신에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하고 대국민 발표를 지시했습니다. 총격 만행이 벌어진 이틀 뒤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건 이후에 이틀 동안 대북 조치와 대국민 발표 대신에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은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종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북한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무리하게 발표를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 22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군의 보고와 문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일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 도발을 갖다가 규탄하면서도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대화 기조를 안 바꾸겠다는 거죠. 그 외에 북한 저런 야만인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퍼주면서 뭔가 평화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쪼아리면서 평화를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24일에도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략 보고회도 예정대로 참석 다 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2주년 유엔 연설을 통해 가지고 남북 및 미북 대화 재개를 모색했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의 총살 도발로 난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계로 타전이 돼가지고 세계 탑 뉴스입니다. 왜? 그 평화를 종전선언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종전선언할 상황도 안 되는데 종전선언을 하니까 미국 조야에서 다 각국들이 전부 다 의아해하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될 일만 남을 것 같아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는데 왜 남북관계가 걱정하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분노하는 이 점을 걱정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진정을 시키고 군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역점을 둬야지 무슨 앞으로 남북관계 악화될 일만 남은 것 같다 걱정이라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정말 지금 암흑기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암흑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광풍이 부는 시대, 바로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광풍이 언제 멎을까요? 네. 태풍이건 광풍이건 질풍이든 폭풍이든 다 멎게 돼 있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의 고통스럽고 춥고 암흑적인 이러한 칠흑 같은 암흑의 이 환경은 곧 태양이 떠오르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이 우렁차게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